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모시고 당 관련 현안과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당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이제 패배 이후에 당이 이제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 쇄신 일환으로 비례의원 총사퇴 권고를 결정하는 총당원 투표안이 실시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하면서 이제 이달 말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31일부터 이제 4일까지 실시가 되는데 정의당 의원 6명 중에 지역구 의원,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그 의원을 포함해서 5명의 이제 비례의원인데요. 의원 사퇴 권고를 묻는 당원 투표가 실시되는 게 우리나라 그 정당 사상 유례가 이제 없었던 일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의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정의당이 이제 총선 이후로 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좀 만들어졌는데 네. 당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런 리스크들이 주로 당의 지도부들에 의해서 발생을 좀 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당의 위기가 좀 극대화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현재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표단들은 총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공식적인 지도부는 아니지만 실제로 의원단들이 지도부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당원들의 채찍질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떤 것이 최선의 방안이냐와 관련해서는 당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마 총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분출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원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당원 투표안이 이게 사퇴 권고인 만큼 이제 구속력은 이제 없는 거잖아요. 네. 지방선거 직후에 이제 비례대표 자진 사퇴 요구가 이제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 이제 의원님만 자진 사퇴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의사를 이제 비쳤었고 나머지 이제 4분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거부 의사를 이제 밝힌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그 총사퇴에 대해서 만약에 결과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5%를 채우는데도 이제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떤 애단을 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시기가 이제 곧 있으면 바로 국감도 시작되고 여러 가지 의원들로서는 중요한 시기인데 네. 지금 어떤 방식이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일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총투표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의견이 좀 나올 것 같고 네. 거기에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내달 이제 4일에 투표가 끝나고 또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면 이제 국감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의원을 참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굉장히 그 네, 복잡하고 네. 얽힌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정의당이 지방선거 참패 후에는 비대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좀 혁신적인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총당원 투표로 가게 된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께서 보시기에 현재 당내 분위기 어떤지 좀 듣고 싶고요.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정의당이 혁신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지 솔직하게 좀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지난 총선이 지나고 나서 네. 실제로 당내에 이제 혁신위가 꾸려져서 다양한 논의를 3개월에 거쳐서 모든 방안들이 좀 제출이 됐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당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것이 이제 당 내부를 향해서 네. 혁신은 아닌 것인데 이제 현재 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원체 그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양당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정의당의 목소리가 이제 드러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네. 실제로 대우조선 해양
노동자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또 정의당이 해야 될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정의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립니다. 네. 다만 짧은 비대위 안에서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거고 곧 있으면 진행될 차기 지도부에서 그동안에 당에서 누적돼 있던 다양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저는 다시 국민들하고 당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내일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제 100일을 맞는 날인데 여당의 이제 혼란이 굉장히 좀 많이 가중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자리가 이제 4석이나 이제 지금 뭐 비어 있는 상황이고 교육부,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의원님 소속이신 보건복지부 장관도 현재 공석인데 윤석열 정부의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아마 이렇게 최단기간에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진 경우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저는 지금 현 정부를 평가하자고 하면 지지율만큼의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정부가 있는 거야? 무정부 상태 아니야?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뭐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상태이고 다시 이제 겨울이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재지명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현안도 정말 많은데 뭐 실제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뭐 상황에서 결국은 자질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는데 어디에도 공정과 상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그 현재 정부의 총체적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정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재난 시기인데 이번에 폭우를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나 그다음에 그 뭐 비서실의 태도를 봤을 때 정말 저게 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인지 비가 오는데 그러면 퇴근 안 합니까?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잘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여당은 이제 정부의 그 100일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왔던데요. 그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그 정책들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군요. 사회적 약자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아마 시민들이 떠오르는 건 그 대통령실 이전, 그 다음에 뭐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리고 뭐 인사 참사, 뭐 이런 것 외에 현 정부가 뭘 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좀 더 민생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이제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전장현의 투쟁, 네. 그리고 이제 뭐 기후위기 시대에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 특히 이제 조선업이나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좀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강 의원께서 그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규탄하고 또 경찰의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셨잖아요.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청문보고서 없이 채택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이유도 덩달아 듣고 싶습니다. 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국회 패싱을 뒤로 하고라도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또 법률을 무시한 위법 행위라고 봅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 현행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지금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는데요. 네. 통상 40일이 입법 예고 기간인데 4일로 단축했고요.
더욱이 경찰국장에 임명된 사람이 노동자 단체를 이적 단체로 둔갑시키고 동료를 팔아넘겼다고 하는 지적을 받는 프락치 의혹 지적 받는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더욱이 이제 당사자들인 경찰들이 자기 의견을 좀 표명하겠다고 하는 것을 쿠데타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행안부 장관의 태도도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는 독재 정권의 민주화 운동 탄압 도구였던 내무부 소속의 치안본부를 해체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다시 그걸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 31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라는 면에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대공 수사권도 지금 이양이 돼서 이제 경찰의 이 역할이 굉장히 커졌는데 네.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실은 합의제 독립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돼야지 행안부 밑에 경찰국을 두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얼마 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제 시행된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이제 의원님이 갑질 근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었는데 시행 이제 3년이 이제 지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과연 그 직장 내의 근무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보완될 그 필요성이 좀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인식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큰 기업, 대기업 이런 곳에서는 교육도 제대로 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그 회사 내 노력들도 좀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전체 신고된 건수가 17,978건인데 개선 지도가 내려진 게 11.5%에 불과해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네. 51.7%가 이거는 괴롭힘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특고나 뭐 이런 데여 가지고 법 적용 제외 대상 네. 이어서 실제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조차 하기 못하고 그냥 뭐 아예 기각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78만 명,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등이 704만 명. 네. 그러니까 직장인 2명 중에 1명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법 적용이 좀 필요하다라는 공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4인 미만 사업장 이 특히 이제 작은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심한데 네. 이런 데를 좀 적용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한 개선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법의 사각지대 소수 사업장에도 이 법이 이제 그 실효가 될 수 네. 있게 이거 좀 확대돼야 되겠다는 말씀인데요. 의원님이 또 대표 발의하셨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또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여당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이 이제 그 나오고 있습니다. 완화되는 쪽으로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재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이제 돌아보면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보건 안전 의무만 제대로 갖췄다면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네. 그런 면에서 유가족이 목숨을 걸고 단식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 적용이 되고 나서 지금 중대재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장의 사망자가 14% 정도 줄었고, 그리고 건설 현장 사망자 역시 30% 정도 준 걸로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는 전혀 보건 안전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은 경영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역행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광주 학동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 9명이 사망한 네. 사고가 네. 있었는데 그분들이 여기 적용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여수에서 고등학교생이 실습하다가 사망을 한 그 사건도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각지대를 더 포함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지 네. 이걸 완화시키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정의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하고요. 또 의원님의 앞으로의 의정활동 목표와 계획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 정의당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좀 더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지금 비대위에서 쇄신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근본적으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안들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아래로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대변해야 될 사람들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전반기에는 환경노동위원회였었는데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보건과 복지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의존 활동을 하겠다고 또 다짐드립니다. 네. 사회적 약자의 가장 그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 정의당으로 인식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이번 그 기회를 발판 삼아서 그렇게 인식이 되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비대위원 총사퇴 권고에 총당원 투표에 대한 입장, 그리고 당 쇄신 방향, 윤 정부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